제가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다시 찍고 있는데 초반부에서 못 넘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뭐랄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도 좀 정확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되지? 그 설명이 지금 안 되는 정도예요. 일단은 요 주제 넘어가서 제가 여러분 항상 이거 말하잖아요. 특강할 때 소개할 때 저는 여러분이 퓨처 셀프가 책도 얇고 가독성이 워낙 높고 정말로 책 내용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5번이나 읽었다 출간 전에. 근데 저는 이제 이거 6번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번을 이렇게 연속으로 읽은 건 아니지만 특강을 준비할 때마다 그 챕터를 계속 다시 읽는데 오늘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와,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전달해야 되나? 오늘도 여러분 진짜 너무 이 특강을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이제. 그 반응을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핵심 내용은 여러분이 99%는 죽어도 모르는 1등의 넘사벽 사고방식, 이것도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사이드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는 특강에서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목소리를 톤다운한 게 뭐냐면은 그냥 뭘 이렇게 배운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은 뭐 형, 오빠, 동생 다 좋습니다. 뭐 삼촌, 아빠도 좋고요, 아들내미도 좋고요, 뭐 다 좋습니다. 뭐 정말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예를 들면 100살이시면은 뭐 절 손주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저도 이게 너무 계속 깨달음이 업데이트돼서 뭐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기 한 12강까지 오신 분들은 다 정말로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예요. 오늘 정말 제가 중요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셨죠? 이제 여러분 이건 진짜 대국민 필독서예요. 저는 5번이 아니라 이제 6번이에요. 6번. 이건 여러분 무조건 읽으시고요. 이거는 여러분 글로벌로 인정받은 책입니다. 이 정도 평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레이팅 이렇게 많을 때는 더 어려워요. 정량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정성적으로도. 이게 제가 오랜만에 다시 이 리뷰를 갖고 왔는데 이 70세 할아버지가 100권의 자기계발서를 읽었는데 제가 이 리뷰 때문에 원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100권의 읽은 책 중에서 이게 최고였다. 가장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아내가 죽고 그냥 유튜브나 보면서 허송세월 보내면서 죽는 날이나 기다렸는데 이걸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고 내가 이 책을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꼭 반드시 읽게 만들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좋은 리뷰가 너무 많았죠. 근데 우리나라 리뷰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요. 내가 이 똑같은 책을 똑같은 사람한테 20번이나 추천받았고 읽고 나니까 내가 왜 그런지 알겠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책이다. 정말 가치 있는 책이다.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도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요. 퓨처 셀프 너무 강력한 책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 뒤에 만날 퓨처 셀프를 생각하니 영어 공부, 운동, 독서가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어제도 퇴근 후 영어 프리토킹을 하러 학원 가는 길이 어찌나 신나든지 퓨처 셀프가 명확하게 보이면 신이 나죠. 이렇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신박사님 영상과 책은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진짜 인생 바뀔 것 같아요. 이미 바뀌신 거예요. 이미 바뀌신 겁니다. 영상 찍느라 너무 고생하시는 박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 진짜 힘이 돼요. 용용님 댓글 또 나오는데 제가 이런 댓글 때문에 자꾸 우는 거예요. 오늘 안 울 건데 1년 경험에도 10년 경험치를 얻은 걸 퓨처 셀프 책을 보고 알았어요. 1년 전 새벽에 한 달에 23만 원 받는 청소를 시작해서 용영님 60세신가 그러시거든요. 지금은 400만 원 됩니다. 처음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는데 고비를 넘기고 작은 가게라도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일했어요. 책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어머님보다 동생뻘이니까 우리 용영님 어머니였는지 아버님인지 제가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거 가게 할 때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공부 많이 해보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정말로 공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퓨처 셀프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내가 마음만 있어서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미래에서 내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준비를 내가 정말로 악착같이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뭐랄까 후회를 하는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용님은 정말로 만약에 성공하셔갖고 가게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준비 좀 빠꼼하게 하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난 신박사님처럼 열정 있는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난 왜 안 될까? 별개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만들고 계획 세우고 가슴 뛰는 삶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밝음의 미래를 희망을 목표로 갖고자 합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아주 제대로 읽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저처럼 열정 있는 사람은 이게 뭐랄까 이제 여러분 퓨처 셀프란 이거 여러분 이거 미친 책이에요. 이거 캡처할 때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금 읽으면서 떠오른 건데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는 게 심지어 태도도 능력도 아니고요. 내가 내 퓨처 셀프를 얼마나 온전히 만났냐예요. 그러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고요. 그다음 우리 이분은 예전부터 제가 댓글을 많이 달아서 이거 사진도 기억이 나요. 스타트리님 댓글인데 맞네요. 얼추 맞겠네요. 이거 봐도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하시기 있기 없기. 제가 눈물 날까봐 빨리 멈췄죠. 그냥 농담이고요. 목표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면 늘 박사님 WW 이게 진짜 명강인데 이거가 진짜 이게 거의 인문학적 강연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디 행사 가서 한 건데 강의가 생각나더라고요. 퓨처 셀프로 고스란히 살아오신 산 증인. 뭐 우리 스타트리님은 옛날부터 댓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요거를 보셨으면은 진짜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신 분이죠. 저도 완독하고서 5년 안에 이룰 3가지 목표를 찐하게 메모했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동기주의 덕분에 오늘도 심장 펌핑하고 갑니다. 이 집은 기름값은 올라도 할 말이 없음. 아주 저희 집은 고급류인데 기름값 안 올라갑니다. 마음껏 갖다 퍼다 쓰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정말로 기름을 마음껏 가져다 퍼다 쓰셔서 진짜 동기를 계속 주의하세요. 왜냐면 이건 동기라는 건 여러분 떨어져요.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틈나면은 저희 동기주의소에 오셔서 제가 사장님이거든요. 마음껏 퍼가십시오. 아셨죠? 그다음에 국가대표 스키샵님께서 정말 장문의 댓글 남겨주셨는데 48살 고2 중3 아들을 고2 딸 중3 아들 둔 아빠입니다. 저보다 한참 형님이시죠? 고 작가님보다도 형님이시네요. 신박사님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박사님 덕분에 독서를 시작해서 지금도 꾸준하게 독서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얼마 전에 딸과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딸아이가 독서를 시작하게 된 숨은 동기에 한참 웃었습니다. 아빠가 독서하고 나서부터 말투도 바뀌고 마음도 넓어진 것 같아서 독서가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진짜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신도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독서하게 되었다니 그냥 눈물 나죠. 요즘 아들 녀석도 독서를 시작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퓨처 셀프는 세포 하나 제가 그러니까 말이 꼬이면 세포 셀프라고 읽을 뻔했어요. 퓨처 셀프는 세포 하나하나에 저장하고 싶은 책이어서 아들 녀석에게 선물하려고 한 권 더 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처음 써보는 댓글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거거든요. 댓글 쓰고 운동장에 입장합니다. 신박사님 대한민국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진행해 주세요. 저도 저만의 방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마음 다 먹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슬플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 꿈이거든요. 오늘도 고 작가님이랑 1시간 그러니까 고 작가님은 나중에 이제 경영에 올인하고 저는 점점 회사에서 좀 멀어지면서 저는 국가에 봉사를 할 거거든요. 오늘도 출산율 관련해서 대만 자료 찾아보고 막 대만의 대만의 대학 진학률부터 군 기간부터 찾아보고 막 정말 돈 안 되는데 나라에서는 반드시 누군가 해야 될 자료 조사를 전 계속 하고 있어요.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선진국에 가까운데 그럼 얘네는 왜 출산율이 안 높을까? 그런 거 따져보고 교육, 핀란드가 교육의 왕인데 왜 출산율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낮을까?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구하는데 목숨 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는 거 우리 퓨처 셀프를 만나서 하셨죠? 이것도 두근두근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무 재밌잖아요 말이. 그렇죠? 해외여행 계획 짜는 노력으로 세외 계획을 세운다면 지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퓨처 셀프 얘기예요. 여러분 퓨처 셀프가 얼마나 명료하게 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명료해야 돼요. 명료. 생생해야 돼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는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삼성 다닐 때 옆에 앉아 계신 대리님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괌 갔다 온 얘기를 해주는데 와 자기는 인터넷으로 이걸 너무 조사해갖고 괌에 갔을 때 괌에 와본 사람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그게 생생한 거예요. 그렇게 영어 계획 그냥 영어 공부 그 새해 계획에 영어 공부 영공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1월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책 갖고 얼만큼을 외우겠다. 못 외웠을 때 백업으로 외우겠다. 그 다음에 돈도 써야 되고요. 돈도 투입해야 되고 진짜 명료해야 돼. 그 다음에 중간 점검으로 외국인도 한번 뭐 외국인을 만나보는 서비스를 써본다든지 그런 거 뭐 한두 번 써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료 트라이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보셔갖고 바이링걸 하시는 한국 분들한테 또 피드백을 한번 뭐 1년에 한두 번 받아보신다든지 아무튼 진짜 이렇게 하면은 못할 게 이게 다 퓨처 셀프 얘기예요. 오늘 요게 이제 주제인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오늘 뭘 깨달았냐면은요. 와 이거는 읽을 땐 몰랐어요. 제가 이 퓨처 셀프 하면서 그 양육 얘기를 좀 몇 번 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저도 부모거든요. 부모가 되면은 아이가 전부예요. 진짜 아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 아세요? 아이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죠. 아이가 전부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부모는 아이의 퓨처 셀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게 진짜 이 영상 찍기 전에 방금 여러분 이해가 된 거예요. 소름 돋는 거예요. 나도 그랬을 거고요. 뭐 교육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와 진짜 저희도 그런 분명히 부모님의 관심의 정도는 뭐 시대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분명히 그런 게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되게 심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다. 부모는 아이의 퓨처 셀프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나게 하려고 엄청나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왜? 아이가 현재 나가 여기에 있으면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퓨처 셀프한테 투자를 하는 행위냐 빚이 되는 행위냐 부모는 이게 너무 간절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약간 미친 책이에요.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아이는 퓨처 셀프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가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럼 부모는 나도 내 부모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퓨처 셀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내가 부모 됐다고 내가 30살 됐다고 40살 됐다고 내 인생 끝나나요? 내가 먼저 퓨처 셀프를 만나는 게 사실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그래서 여러분 교육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잔소리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개입은 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그거는요. 왜? 근데 그게 왜 무슨 말이냐? 언젠가 애가 깨달을 거다. 깨달으면은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한다. 그 말이 뭐예요? 아이는 퓨처 셀프를 만날 거랑. 왜 근데 그분들은 그런 말 하는지 아세요? 본인은 퓨처 셀프를 만나본 거예요. 본인은 퓨처 셀프로 살아본 거예요. 근데 퓨처 셀프를 만나면 모든 건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된다는 거 진짜 여러분 소름 돋을 정도로 이게 다 정리가 돼요. 근데 퓨처 셀프를 이왕이면 빨리 만나면 좋겠죠.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60에 만나도 좋고요. 50에 만나도 좋고요. 40에 만나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만났다가 다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퓨처 셀프를. 어떤 뭐 상황,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헤어진 사람은 다시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또 빨리 만나면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저희 딸이랑 그 영어 공부 같이 하다 왔거든요. 저희 딸 숙제하는 거 도와주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뭐지? 그냥 냅두면은 알아서 퓨처 셀프 만날 것이다. 저는 그거엔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무슨 뜻에서 그런 말 하는지는 100% 이해하죠. 근데 저희 딸이 수학을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수학을 그렇게 잘 못해요. 뭐 중간도 못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되게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희 딸은 수학학원을 안 다녀요. 되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수학학원을 안 다니는데 저랑 와이프랑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몇 달 하니까 또 금세 늘었어요. 학습지 같은 거 하는데 와 그거를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몸을 베베 끄면서 하기 싫어서 너무 막 온갖 얘기를 다 하던 애가 몇 달 하니까 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을 하니까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뭐라 그럴까 설득을 해야죠. 강압을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설득을 해야죠. 설득. 그다음에 저희 딸은 그게 있어요. 또 개입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저희 딸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뭐랄까 재능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기호가 다르잖아요. 저희 딸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을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어린이 수준은 아니에요. 일반 어린이보다는 스토리에 더 미쳐 있어요. 자기가 말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만든 만화책이 있어요. 그래서 만화 학원에 데리고 갔어요. 애니메이션 학원에. 거기 가면 체아 또래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니까 또 금방 늘더라고요. 그런 거는 퓨처 셀프를 일찍 만나게 해주려고 부모로서 도와주는 거죠. 아이는 내 전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를 여러분 키운다는 거는 내가 인생에서 사람이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양육은 뭐예요? 경기장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온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면서 나를 수련하면서 아이까지 함께 잘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이 힘들죠. 근데 힘들면 어때요? 이거 오늘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뒤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양육을 하면 여러분 가장 빨리 뭐랄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럼 양육이 조금 이제 덜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즐거워지는 분들도 더 많아지실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아이 키우는 거 힘들다는 거는 실제 지금 현재 부모님들 다 동의하거든요. 유튜브 댓글에 봐도 너무 힘들었지만 내 새끼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나는 또 힘든 과정을 다 똑같이 겪을 거다. 그렇게 안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안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값진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양육이란 과정에서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깨닫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면서 아이한테 이 철학을 자꾸 알려준다?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어마무시하죠. 진짜 이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랑 이렇게 정말로 뭐 이렇게 친한 형, 오빠, 동생, 뭐 사촌 형, 삼촌, 아들, 뭐 다 좋아요. 아빠 이렇게 전화 통화하듯이 그냥 나긋나긋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미쳤죠, 개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양육도 퓨처 셀프로 이게 설명이 된다니 이게 보통 미친 개념이 아니구나. 오늘은 여러분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근시안적 성공보다 원대한 실패가 낫다. 이 말이 어디 댓글에 달렸었어요. 근시안적 어떤 결정만 하다 보니 제 인생이 이렇게 됐네. 이게 실제 유튜브 저희 댓글에 달렸었어요. 한글로도. 이게 읽으면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라고 써놨냐? 글씨를 제가 그지같이 썼고 실패가 아니고 감당할 수 있으면 진정한 성공. 퓨처 셀프 관점에서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짜 중요한 거 배웠잖아요. 지지난 시간인가? 투자냐 빚이냐. 이 실패가 투자면은 그거는 절대 실패가 아닌 거죠. 근데 뒤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조시 웨이치킨 사례가 이거 여러분 책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에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뭐냐면은요. 이 조시 웨이치킨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체스 챔피언이에요. 체스 신동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체스판에서 나가고 이 태극권인데 대련령 태극권이 따로 있나 봐요. 미국에. 그거가 챔피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체스에서 무술은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그렇죠? 머리에서 약간 육체로 당연히 머리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사람이 챔피언이 되려고 훈련하는 과정을 제가 영어로 밑줄을 그어 놓은 거예요. 여기 읽어볼게요. 그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들였다. 화물 열차가 하룻밤 사이에 나를 50번 깔아뭉갤 때 몸이 어떻게 이완시켜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이 상대의 고수가 190에 90km라서 화물 열차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나는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다. 나에게 그저 두 개의 선택지만 있었다. 입안을 피하든 아니면 매번 두들겨 맞든 둘 중 하나였다. 나는 수개월 동안 입안을 상대하면서 박살났다. 이거 진짜 영화예요, 영화. 근데 실화입니다. 이거 그거거든요. 바둑 얘기 있어요. 정우성 씨 나오는 거. 거기서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싸움 배우는 얘기가 이거랑 진짜 똑같은데 정우성은 영화고 이건 완전 실화예요. 나는 수개월 동안 입안을 상대하면서 박살났다. 솔직히 벽에 부딪힐 때마다 실패에 투자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이 조씨라는 분도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거 퓨처 셀프 읽고 말한 게 아니고 이분도 뭐라고 자연스럽게 말한 거냐면요. 실패의 투자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연습이 끝나면 쩔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챔피언이 되려고. 이게 여러분 1등의 넘사벽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1등이 되려면은 이 정도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는 거는 1등들은 알아요. 그게 뭐예요? 퓨처 셀프가 명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의 여러분 내용은 뭐냐면요. 퓨처 셀프 기존에서 모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하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저는 IQ 검사하면 120 안 넘을 거예요. 한 115? 전혀 뭐 천재랑 거리가 아예 멀어요. 정규 분포에서 IQ는 막 140 정도 넘어가야 이제 천재 소리 듣는 거고, 뭐 150 넘어가야 천재 소리 듣는 거니까. 고 작가님 IQ 검사하면 제가 볼 때 140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천재랑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성적이 곧잘 나왔어요. 왜? 저는 이 퓨처 셀프를 어렸을 때 본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2주 준비하지 말고 4주 준비하자. 저는 대학교 때도 그래서 되게 중간 기말고사를 남들보다 1, 2주 먼저 준비해서 졸업학점이 4.01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교환학생 갈 때 퓨처 셀프를 봤어요. 나는 영어가 안 되니까 분명히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건 둘째치고 쓰는데 진짜 피똥 쌀 거니까 가기 전에 일단은 첨가항을 2개를 해놓자. 그래서 그 첨가한 걸 이미 다 배운 다음에 가서 다시 듣자. 그러면서 거기서 여유를 만들어내서 다른 애들 5개 공부할 때 나는 3개만 공부하죠.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남의 나라 가갖고 여러분 그쵸? 근데 그래서 첫 학기에 6과목인가 5과목 들어서 올레인을 맞은 거예요. 몇 개는 막 1등하고. 컴퓨터 아키텍처는 2명만 A 줬는데 제가 받았어요. A가 A 뿌리예요 여기는요. 저는 그래서 딘스 리스트도 올랐어요. 그 미국에서. 이게 뭐 우등상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등의 사고방식이 뭐냐면은요. 진짜 이거를 제가 이게 여기 갑자기 왜 영독단 이거를 저희 시스템을 소개하냐면은 이게 여러분 정말로 넘사벽이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빅보카 전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요게 지금 완성되는데 거의 7, 8년 걸렸어요. 제가 이 최초의 아이디어는 삼성 다닐 때 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드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고 아직도 업데이트 조금 더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10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10년. 그냥 저는 퓨처 셀프의 산 증인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럼 왜 저희랑 똑같은 게 없냐?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넘사벽 1등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애초에 진짜로 불가능한 걸 그냥 미리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요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데이터 프로세싱으로 이렇게 세우고 레마타이제이션으로 추려내고 쭉 나래비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뽑으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거기에 매뉴얼로 수동으로 걸러져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고유명사 같은 것들, 그다음에 시제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손으로 걸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프로그래밍에 한계가 있어서 아무튼 또 그다음에 다른 레퍼런스를 찾아가면서 이게 진짜 이 우선순위가 옳은 건가 아니면은 빼주고 그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뜻을 5개, 6개 사전을 참고해가면서 그 뜻을 다 이거를 왜냐면 사전이 뜻이 되게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되게 뭐랄까 정말 사전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뜻도 다듬거든요. 예문들을 쭉 보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했어요. relate라는 단어는 여러분 I can relate to 이거는 저희랑 영어 공부하신 분들 아시는데 공감하다예요. 근데 사전에는 관련짓다랑 이야기하다 뜻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는 없는데 공감하다를 추가해줘요. 뜻이 유일하게 저희가 공감하다를 유일하게 추가해준 어떤 학습 시스템일 거예요. 이게 다 노가다로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으로 안 돼요. 그러려면은 누군가가 이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입이 안 되면은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퓨처 셀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 작가님까지 설득하고 막 얼마나 진짜 이걸로 손목 나가고 이거 하면서 제 옛날에 LG 노트북은요 자판이 다 지워졌어요. 이걸 하도 열심히 해갖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아니었네 또 하고 또 하고 또 연구하고 요거 여러분 퀴즈 나오는데도 3년 걸렸어요. 초급 독해가 하다가 그러면서 이게 다 일반에 섞여 있었는데 빼고 이 UX 나오고 중급 독해 나오고 고급 독해 나오고 카테고리 하나씩 추가하고 그러면서 이게 며칠 뒤에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5세 예문이라는 게 나오고 5살 어린이의 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챗GPT가 또 나오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론이 또 번역서가 나오고 와 진짜 그러면서 그 픽업이라는 게 그 여러분이 단어를 외운 거 결국엔 픽업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체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그게 체화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빅보카 때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봐도 자동 자막이라는 게 수준이 굉장히 낮았거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동 자막을 키면 여러분이 외운 단어가 체화가 돼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딴 데서 말씀드렸나? substa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제죠, 실제. 알아도 그걸 여러분이 쓸 수는 없어요, 말로. 근데 제가 그 단어를 어디서 처음으로 체화를 했냐? 그거예요. 어디지? 어떤 10대 청년이 이렇게 태평양을 세일링 보트로 횡단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항구가 보이니까 나는 가족을 만나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I can finally have some substantial food 이러는 거예요. substantial을 저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canned, 그러니까 깡통 음식만 먹다가 진짜 요리 이렇게 끓이고 맛있는 substantial food를 먹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 단어가 돼. 죽어도 안 까먹죠. 죽어도 안 까먹죠.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은 최근에 최근에 체화한 게 이거 구동사라 그래야 되나? 렉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성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렉이 여러분 선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외우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내가 렉 외웠는데 왜 안 되지? 그럼 이제 찾아보게 되거든요. 렉업이라는 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생각보다 뭐뭐가 이렇게 뭐 나쁜 상황도 되고 이렇게 좀 제가 영어 전문가 아니라 설명이 어려운데 이게 저는 그걸 이제 느낌으로 알아요. 그 단어를 보면은 뭐가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거가 여러분 하는데 진짜 이거는 글로벌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로 원하는 수준의 좀 뭐랄까 단어 지식을 쌓으셨어요. 이제 그거 하신 분들은 김재우 선생님의 영어야 100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정말로. 그다음에 독해를 좀 잘하고 싶은 분들은 좀 더 맞아 외워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게 1등의 사고방식이 아니면은요, 여러분. 이거를 10년 동안이나 미치지 않고 돈을 여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까먹었는데요. 진짜 제가 벌 수 있는 돈 여기 다 넣었을 거예요. 정말 몇십억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은 안 될 거고요. 20억에서 10억 사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져봐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여기다가 돈을요. 진짜. 제가 일한 것까지 따지면 20억 넘어갈 수도 있어. 막 정말 제대로 빠꼼하게 따지면 20억, 30억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10년 동안 여러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퓨처 셀프를 보고 만든 거예요. 퓨처 셀프를 보고 만든 거예요. 뿌듯하죠. 그다음에 이걸로 지금 이미 우리 뭐 영독단이나 끝장반에서는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뤄낸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뭐랄까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또 요청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 책 전반에서 나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을 설명하면서 투자라는 단어를 썼다. 우리 배웠죠? 퓨처 셀프한테 투자를 하는 행동인가 대가를 치기를 하는 행동인가. 근데 조 씨가 의도적인 연습을 이야기할 때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우연은 아는 거예요. 이게요. 조 씨에게 실패는 투자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미래에 투자하는 건데 그럼 실패가 투자예요. 그럼 더 많이 해야겠죠? 실패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나에게 전념하면 더욱 속도를 높여 발전하고 싶어서 현재의 손실이나 실패에 투자하게 된다. 목표를 향해 가면서 일시적인 실패와 고통을 기꺼이 투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미래의 나를 향해 더욱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더 낫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단계가 뭐냐면요. 살짝 성공하려고 그래요. 내가 힘든 거는 안 겪고 싶어요. 그러면서 살짝 그게 근시안적 성공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왜 지금 힘드냐? 내가 나름 성공했는데 근시안적 성공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노력한 게 여기에 빛이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빛이 가야 돼요. 여기에 빛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도달이 안 된 거예요. 근시안적. 그러니까 저랑 고 작가님이랑 되게 상상스키 운영하면서 경영하면서 힘들거든요. 제가 고 작가님 이렇게 보좌하면서 하는 건데 고 작가님이 리더예요. 상상스키어는요. 제가 열심히 서포트하면서 하는데 형 우리가 정말 힘들다. 그치?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직원을 어떻게든 끔찍히 다 먼저 챙겨주면서 저희 회사가 돈을 못 벌 때부터 직원을 챙기면서 가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그래서 저희 상상스키어는 이제 우당탕탕하면서 근속연수가 점점 길어져서요.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10년 지나면 근속연수 1위인 중소기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 참고로 5년 근속을 채우면은 최신 핸드폰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거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받아야 그 다음에 그걸 킵해 놓을 수도 있고요. 5년 지나면 또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5년 쓰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름 돈이 많이 나가는 건데 저희는 그럼 그걸 왜 그렇게 직원들한테 중소기업에서 입에 풀칠도 못하고는 진짜 그런 중소기업인데 왜 이렇게 투자하냐. 저희는 상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IPO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웬만큼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은 거기 가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에 경쟁력은 뭐예요? 직원이에요. 조직 문화예요. 당장 여러분 우리가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고 작가님이랑 저랑 뭐 영업이익의 반반씩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돈만 보면은요. 돈만 버는 건 뭐예요? 근시안적인 거예요. 돈을 버는 건 성공이지만 퓨처셀프 관점에서는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은 미래의 나에 대한 6번째 위협, 즉 경기장 밖에 머물며 배움과 발전이 가로막힌다는 개념이 동일선상에 있다. 경기장 안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것인지는 당신 선택에 달렸다. 양육이 뭐예요, 여러분? 경기장 밖으로 아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성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걸 제가 모든 엄마 아빠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제가 퓨처셀프 선물해주고 왔거든요. 아 이거 진짜 소름 돋네. 우리 집 14층에 이사 온 사람들 같은데 제가 다 아는데 웬만하면 처음 보는데 이사 온 분들 맞다 14층에 이사 오셨나 보다. 아이가 2명이 너무 이뻐요. 36개월이랑 아들내미는 36개월이고 따님은 제가 몇 개월인지 못 말아봤는데 아들내미가 그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안아줘. 채아 너무 빼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벌써 표정이 힘든데 엘리베이터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안아주니까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일단 칭찬하면 안 좋아하는 부모가 없으니까. 우리 딸 10살인데 지금은 안아달라 그러지도 않고 안아줄 수도 없다고. 너무 힘들죠? 내가 공감해주면서. 너무 힘들죠? you can relate. 정말 내 말에 공감해줘서 고마워. I'm glad you can relate. 딱 이 말이 딱 맞네 영어로 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공감해주면서 우리 딸도 정말로 참 이때가 있었는데 너무 제가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힘드신 거 아시겠지만 나중에 또 이 시기가 너무 그리울 거라고 이거 말해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다 아는데 그걸 까먹어요. 아이들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웃게 만드는 존재는 없어요. 그걸 돈으로 한번 따져보실까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5,000원, 10,000원 준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진짜 진한 미소가 나올까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주면 진한 미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아이들 때문에 그런 힘들지만 그 진짜 아이 때문에 그 옥시토신 때문에 나오는 미소를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은 또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새침대기 같이 그러면 어저께 어머 얘는 어머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누가 5만 원 준다고 제가 어머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씩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잊고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살이니까 저보다 이제 저희 채아보다 이제 동생들인 친구들의 엄마 아빠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또 선배로서 먼저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도 그런 거 다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또 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 애를 낳아라 이딴 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애를 낳은 거에 대해서 축하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축복한다. 그냥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돼요? 모든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이 행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의기투합해야 되지.
저는 제 인생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모든 아이들의 아빠예요. 이거 하면 또 눈물 나올까봐 깊게는 얘기 못 하는데 제 인생 사명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모든 아이들의 아빠가 제 사명이에요. 모든 아이들의 아빠가. 이거는 너무 얘기하면 눈물 나오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은 최대한 신속하게 그 수준에서 행동해야 된다. 내가 미래에 달성할 수준에 전념하라. 그 수준에 맞추어라. 물론 현재 나는 아직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진지한 훈련과 겸손 피드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지금 이길 수 있는 일에만 일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승리는 기분이 좋다. 하지만 미래의 내가 확실하게 되고 싶다면 실패에 투자하는 게 방법이다. 너무 좋죠? 이거는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저는 왜 외국으로 대학원을 갔냐면은 세계 최고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로 간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양현수 교수님은 세계 최고가 될 걸 이거 다 진짜 여러분 이 책 미친 책이에요. 저는 우리 양현수 교수님이 퓨처 셀프가 전 세계 석학이 될 거라는 걸 인터뷰하고 알았어요. 이 양반은 좀 미친 사람이다. 그다음에 그것도 있는데 그거예요. 제가 부지도 교수가 원래 누구였냐면요. 벤카타산이라고 펄스드 레이저 디포지션을 벨랩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한 분이었고요. 이분이 제가 만났을 당시에 물리학에서應用지수 랭킹이 전 세계 60이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랑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UCLA도 합격하고 UC 샌디에고도 그다음에 메릴랜드 정말 명문대 합격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데 가도 이런 사람들이 일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 사람이 내 교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 가서 노벨 수상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고 저는 여러분 소름 돋네요. 여러분 저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의 2저자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2저자든 3저자든 상관이 안 왔는데 제가 그 실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샘플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그걸 할 마음이 없어서 고삐라는 친구한테 토스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했으면 제가 equally contributors 그러니까 공동 1저자거나 1저자일 텐데 저는 그거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나중에 저 삼성 있을 때 나온 거거든요. 영준이 네가 이거 2저자지. 이거 사실 네 건데 고삐가 이거 사실 줍줍한 건데 네 거를 그래피는 걔 알지도 모르는 애인데 근데 거기에 노벨 수상자가 공저예요. 노벨 수상자. 제가 여러분 공저를 노벨 수상자랑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진짜 그 무서움을 일찍 알았어요. 이게 전 세계 1등의 수준이구나. 전 세계 1등. 피처 셀프. 그러면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또 간 것도 이유가 뭐냐면요. 개발실에 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1등이 독보적 1등이 뭐냐면요.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 OLED 사업부는요. 여러분 그냥 독보적 1위예요. 전 세계에서 앞으로 20년 지나도 1위일 거예요. 여기 개발실 들어가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어느 정도 터프하게 일하나. 이걸 너무 보고 싶어서 다 배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 작가님이랑 좀 되게 근데 저는 고 작가님이 진짜 약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걸 경험 안 했는데 저랑 스탠다드가 똑같아요. 심지어 저보다 높아요. 어쩔 땐. 그러니까 제아의 고수잖아요. 화타. 응? 진짜로 저는 그러니까 운명의 파트너를 만난 거죠. 다 여러분 퓨처 셀프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퓨처 셀프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저건 두근두근 얘기인데 이게 실패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값진 단어냐면요. 성공에 취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왜냐면 내가 짱이니까 그렇죠? 실패에 빠지면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칭찬보단 실패에 대한 격려가 10배는 값어치 있다. 사실 여기랑 맞는 맥락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아무튼 실패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격려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만 곱씹어 볼까요, 저랑? 여러분이 최근에 주변 사람 실패에 대해서 위로를 하거나 격려. 저는 최근에 했어요. 했습니다, 저는. 저는 자주 해요. 왜? 제 주변엔 일단은 타의적으로 실패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도전해서 실패한 분도 있어요. 이 얘기는 타의적 실패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실패에 대한 격려, 실패에 대한 위로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주변에 5명의 평균을 만들 거고 그 평균을 올릴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에 안 미칠 수가 없죠? 다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진짜 다 읽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읽으세요. 저는 40분 찍었네. 20분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또 오늘 몇 강이었죠? 12강이었나? 그쵸? 저는 13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